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6%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투자주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어제 나왔던 공시 내용에 투자주의라고 하면서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 드릴 건데, 앞전에 계산했던 거라는 좀 다르게 이번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먼저 풀어봐 드리면서, 우리가 HJ중공업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해버렸는데 이거 지금 괜찮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앞전에 있었던 사례랑 비교를 좀 해봐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 드릴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 종목들이, 조선 기자재 종목들 포함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케이스가 좀 있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하락이 좀 연출된 건지 하나하나씩 전체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의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요,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첫째로 이 어제 나왔던 공시를 먼저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 건데, 9월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항목이 하나가 또 추가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단기 급등 플러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중장기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첫 번째 거부터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자면, 이 단기 급등 같은 경우에는 판단일 T의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맨날 계산해봤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오전일 종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오전가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이때 이렇게 음봉을 줬던 날의 종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날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8,0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8,000원이요 곱하기 1.6을 했을 때 33,280원이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33,280원보다 당연하게도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었기 때문에 이 1번부터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 2번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어제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낮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첫 번째 거나 아니면 두 번째 거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자, 보시다시피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2번도 필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2번에서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이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15일 전 종가라고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딱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날의 종가, 요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100% 이상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종가가 12,660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날의 종가였던 12,660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25,32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7,250원에서 끝났던 오늘이기 때문에 넘어간 상태라는 걸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하필이면 이날에 음봉으로 크게 내려받고 있었던 날이다 보니까 종가가 낮게 채정되었고 보시다시피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번 항목은 해당이 되지만 2번 항목에서 제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도 제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되는 거였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했었고 2번이 지금 해당이 안 됐다라는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걸러지면서 이 중장기 급등에도 해당이 안 됐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만일 내일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가지면서 종가가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날짜를 카운팅 해봐 드리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계산해 봐 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시청 중에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8시를 넘었을 때는, 오후 8시를 넘었을 땐 보시다시피 바로 지정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투자 주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시 땡 치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투자 주의로 들어가는 부분이 확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월 13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8시 땡 치자마자 이렇게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8시 이전에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8시가 넘어가고 나면 그냥 여기 공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굳이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장중에 대응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봐드렸다는 말씀이고, 일단 오늘 기술적 분석 상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5일선 위에서 마감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지금 조정을 받진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승했던 폭에 비하면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추세가 끝났다거나 한 건 전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보셔야겠다? 일단 급등주의 생명선을 단기적으로 꺾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HJ중공업이 여기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고점을 찍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요, 어떤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25,500원 구간까지는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3시 20분 전까지는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5일선 부근에서 던지는 걸 놓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춤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했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자면요, 앞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섭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기간이 오래돼서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은 끊겨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를 했던 영역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된다라는 말씀인데, 2024년도 1월 달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외국인 놈들은 그냥 단타를 치면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신고가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계속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언제든지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질러주고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구간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보시다시피 1월 19일 이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다음날이 1월 22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1월 19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고 1월 20일, 23일 동안에 매도를 진행한 케이스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도 보시다시피 300억 가까운 물량을 갑작스럽게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고, 앞전에 샀던 것보다 더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매수를 질러줬고 이 이틀 동안에 매도를 질러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5일선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5일선에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바로 요 1월 24일 날 다시 한번 매수를 질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놈들은 여기서 한번 물량을 크게 담아서 위로 질러놓고 이 위에 구간에서 매도하고 팔고 나갔다가 그래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자 바로 이 다음날까지 매수를 한 번 더 질러주면서, 이 다음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매도를 진행한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매도를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이렇게 광기 구간에서는 5연속 상승이라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크게 무너뜨리면서 5일선을 확실하게 이탈한 이후로 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구간을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면서 리테스트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CCS라는 완전 잡주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래 정지로 들어가기 전까지 쌍봉을 만들어 줬었던, 쌍봉을 굉장히 사랑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이 종목도 한때는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6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초전도체 관련주였는데, 상승했던 것의 절반을 조금 더 무너뜨리는 구간까지 무너지면서 요 60일선에서 닫고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반등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 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게 돼버린 CC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요 헥토파이낸셜의 케이스에서도 제가 한번 좀 짚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요,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2개를 출현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지금 추세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려면은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더 터져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디보다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거래대금이 더 터져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터져주지 못하면서 넘어가주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HJ중공업이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1승이라는 종목이 오늘 갑자기 상한가에서 풀리면서 언제부터 갑자기 급락이 연출이 됐었냐면,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 1시 20분경부터 시작해서 쭉쭉 하락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기사가 좀 터져 나왔었냐면요, 자 오후 1시에 수정됐던 요 기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대로는 마스가 어려워라고 하면서 3,500억 불 펀드가 교착 상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약속했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김 정책실장이 밝혔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한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주들이 이렇게 꼬리를 달거나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못해주는 케이스가 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서도 여러분들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5일선을 무너뜨리는, 완전히 뭔가 빠그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해주고 아직까지 5일선을 잘 버텨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한 오늘의 이런 무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투자 경고를 훈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투자 경고 딱지를 달고 시원시원하게 상승한다, 거래 정지까지 시킨다라는 게 급등주의 훈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다시피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3만원에서 32,000원 구간 요 밴드 때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었는데, 딱 3만원을 살짝 갱신해준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한번 소화해낸 다음엔 이 다음번 저항으로 그어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4만원 라운드 피겨를 향해서까지 나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관문에서 우리가 부딪힌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주는 캔들 흐름을 보면서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응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에 앞서서 앞전에 있었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다음 날에 보시다시피 8월 6일날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 3일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 같은 경우에 좀 드렸는데,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6일날 여러분들한테 신규 진입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매수가를 10만원 이하로 해서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방 링크까지 좀 보내드렸는데요. HJ중공업 이렇게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HJ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렇게 대응 타점 보내드리면서 이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신다면요, 자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가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이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HJ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가져갈 수 있을 바이오 매집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바이오 매집주까지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이오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이 매집주가 뭐냐면 STX 엔진이라는 말씀인데,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요런 종목으로 해서 매집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라고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다라는 거고요.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7월 28일이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이게 왜 STX 엔진인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바이오 매집주입니다 하고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반응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차트로 유심히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을 좀 해드렸었는데, STX 엔진에서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그 뒤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STX 엔진 매집주의 후속주로 진행하고 있는 매집주가 바이오 매집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가 99%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요, 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지만 주식 종목 중에는 바이오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이오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다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레벨업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지금 장악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앞전에 있었던 요 매물대까지를 지금 훑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매물대인 이런 구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120% 정도 수익 구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딱 1년선 부근에서 여러분들 손익비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해서 정확하게 지금 안내를 드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번 바이오 매집주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번 바이오 매집주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STX 엔진 때랑 마찬가지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딱 공개를 해봐 드릴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아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HJ중공업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거 지금 HJ중공업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 출자 구조가 좀 복잡하게 엮여 있었던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동부건설이라든지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도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HJ중공업이고, 이 지금 지분을 야금야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걸 블록딜로도 넘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짚어드렸었죠. 57% 가까운 물량을 좀 들고 있다 보니까, 러프하게 잡아서 이런 물량을 들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사모펀드는 설립 의도 자체가 돈을 벌고 엑시트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꺾이는 구간에서 블록딜 이슈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블록딜이 나오는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혼자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HJ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블록딜이 진행된 이유는요, 특징주 같은 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특징주 같은 게 하나가 나와주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동부건설들이 정말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3% 정도 아주 가볍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32% 상승한 상태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마감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3.3% 정도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소액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린다라고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순서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한국토지신탁이랑 동부건설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이 최종적으로 MK전자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시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면서 소액만 접근해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가성비 좋은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는 MK전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저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절 잡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 MK전자는 소액 정도라면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하락이 좀 있었지만은 전혀 끝난 구간이 아니라고 짚어드리면서 이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한 무빙으로 오늘 한번 수그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일선 부근에서 종가상 지지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아올리면서 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깨에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만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물리셨는데 5일선을 종가상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걸 손절하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할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내려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과감히 추매 타점을 잡아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733-8461로 HJ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HJ중공업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 HJ중공업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다음번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